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당연히 취업 준비를 하시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강의인데 한 학생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좋은 기업은 무엇일까요?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말고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데 정보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개인마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각종 채용 전문 사이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기업을 찾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업들이 잡코리아든 사람인이든 무슨 회사든 이렇게 다양한 채용 사이트에 그 자기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내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그 지원자분들은 이게 올라오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중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년 혹은 2년의 구인 광고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 포지션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 회사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또다시 뽑는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 전 현직자의 경험, 스토리를 얘기 들어보는 것이죠. 아무래도 현직 혹은 전직에 이 회사를 다녔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을 것이니까요. 자, 이 부분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개인들이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연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이렇게 워라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좋은 기업을 가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취업 채용 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인이라든지 피프렌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용 사이트가 있는데 만약에 동일한 포지션에 잦은 채용 공고가 있었다,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 2년 내에 최소 2회 혹은 3회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채용 공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그 포지션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자가 문제였든 아니면 회사의 운영 방식이 문제였든 아니면 업무량이든 반드시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포지션에 계속 공백이 생기게 되고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기업에 똑같지만 다른 포지션들이 잦은 공석으로 해서 사람을 구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사세 확장으로 인한 그 채용 공고라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이겠죠.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조직의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타 포지션에서도 계속 사람이 바뀐다 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사람의 포지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공고가
잦게 나온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세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업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심을 한두 번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나지 않는 자리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가 있으면 왜 거기를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자리는 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그 회사의 채용 기간을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공고를 올립니다.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 기간을 두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일반 회사들도 최소한 뭐 일주일이라든지 이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 기간을 이렇게 해서 구하는 편인데, 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냐면 채용 기간이 무작정 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란 즉슨 그 사람이 직접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계속 구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아주 특수한 포지션이 아니고 굉장히 누구나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면접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지원자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나, 아니면 쉽게 또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 될 수는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채용 기간에 대한 부분도 꼭 열심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전현직자의 근무 경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쉽게 뭐 전현직자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뭐 사이트는 뭐 자플래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플래닛 가보시면 실제로 기업 근무를 한 사람과, 그리고 전직이겠죠. 그 다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글을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올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업무량, 분위기 등을 파악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개 뭐 취업 카페들을 많이 가입을 해 놓고 있으시겠죠. 뭐 취뽀라든지 뭐 독치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카페가 있으실 텐데, 그런 데에 전현직자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어떤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데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실제로 답을 많이 달아주는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 그 회사가 뭐 실제로 내가 궁금한 게 뭐 업무량인데, 이 회사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해야 될 정도이다. 이런 상황을 들었다라고 하면 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회사를 지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카페, 전현직자 방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오픈 카톡방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업체를 끼고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그 회사에 다니는 그런 혹은 전현직자 인사팀들로 이루어진 그런 오픈 카톡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밴드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간혹 이런 부분은 너무 좀 거짓된 정보가 좀 재생산되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찌라시 같은 그런 내용이 돌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쪽 부분에 관한 것은 맹신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마다 중시하는 뭐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근무 환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혹은 이런 일인데 터무니없이 높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번씩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흔히 말하는 열정 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수습 기간 동안은 50%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조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연봉이 낮은 회사들은 그만큼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연봉 정보는 꼭 확인을 하시고, 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다라고 하는 기업은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을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이 주는 연봉이 많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더 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업이 일반적인 그런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연봉을 주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아주 특수한 다양한 멀티플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들이 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너무 낮거나 혹은 연봉이 너무 높거나 이런 부분은 한 번씩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베네핏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4대 보험 거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저희는 직장 직원들의 자기계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이 자기계발비나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투자를 뭔가 계속 해줄 수 있는 학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걸 물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랬습니다.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 좀 잘 되어 있는 회사면 좋겠다. 저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많은 기업들이 워라밸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면서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 앞에 가서 그 직원들이 6시 정황 땡 하면은 퇴근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회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야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용 처리 없이 이렇게 했던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간혹 요새는 당연하게 야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오버타임 차지를 계산을 해서 월급에 이제 포함시켜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야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이랑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워라밸,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일과 그리고 삶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있는 그런 회사를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요. 개인마다 그런 선호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내용은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정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아주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